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의 마을을 이야기와 노래로 만나는 경산곡곡 마을 따라 노래 따라 채널입니다. 예로부터 출세란 고향에서 학문을 닦다가 세상이 부르면 나아가 뜻을 펼치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직위에 오르는 것을 출세라 하지요. 그런데 이곳 신상리에는 출세의 길이 열렸지만 평생 고향에서 학문에만 전념하며 조용히 세월을 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대학자 무감 백흑소 선생이 바로 그분입니다. 오늘은 진량읍의 중심 신상리의 역사와 함께 무감 선생의 삶과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신상리는 옛날 토산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도천산이 입을 벌려 작은 산을 토해낸 듯한 모습. 그 형상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을 토산리라 불렀죠. 1469년 경상도 석찬지리지에도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닿았던 곳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토산리는 내토리와 외토리로 나뉘었습니다. 외토리는 1895년 내하동으로 바뀌었고 1912년에는 25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았지요. 토산리의 안쪽에는 내토리가 있었습니다. 낙산 안쪽의 자리에서 안낙산, 안골 또는 내곡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1895년 내상동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1912년에는 42가구가 살았습니다. 이 마을 남쪽 골짜기에는 신선이 배를 짜고 검은고를 타며 거닐었다는 전설이 남아있답니다. 그리고 내토리 북쪽에는 조선 후기 새로운 삶의 터전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신기동 또는 세태라 불렀습니다. 1895년 행정 개편으로 독립된 마을이 되었고 1912년에는 28가구가 살았으며 청도김씨 집성촌이었지요. 이렇게 세 개의 마을은 1911년 마을 통합 과정에서 신기리의 신과 안골인 내상동의 상을 따서 신상동이라는 새로운 마을 이름이 탄생했답니다. 지금은 외토리는 신상1리, 신기동은 신상1리, 내토리는 신상3리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래 이름인 토산리라 하든지 아니면 신상1리를 외토리, 신상1리를 신기리, 신상3리는 내토리라 하여 원래 이름을 되찾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 이름뿐만 아니라 길 이름도 정확하게 명명하는 것이 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현재 신상1리와 신상1리의 마을길 이름은 낙산길, 신상3리는 공단 1호, 3길과 4길로 명명되어 있답니다. 낙산길은 마을의 남쪽 금박산 줄기에 마을이 이루어졌다 하여 부여했다 하고 공단로는 공단이 위치한 지역 특성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낙산은 신상1리와 1리에 있던 산이 아니라 지금의 신상3리인 안낙산 뒤쪽에 있던 산이었습니다. 이 산 이름을 따서 낙산면이라 하였죠. 신상1리는 원래 토산 밑에 있던 토산 또는 외토리였고 신상1리는 세터라 하였으며 신상3리는 외토리 또는 안낙산이라 하였으니 이러한 마을의 정체성을 도로명에 반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러한 세 개의 마을 외에도 신상리에는 덕골과 솔무단이라는 촌락이 있었답니다. 이렇듯 신상리의 옛 마을들은 시대의 흐름과 개발 속의 이름과 모습은 바뀌었지만 토산리에서 이어져 온 사람들의 발자취와 자연의 흔적은 지금도 마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마을 동남쪽에 자리했던 두락산도 그중 하나입니다. 낙산이라고도 불리며 낙산면이라는 이름의 뿌리가 된 산이죠. 선아리의 두락산과 함께 신라 시절 병영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지만 지금은 개발로 깎여져 학교와 주택, 공단이 들어선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덕골 동쪽에는 옛날 하양현 사창이 있었던 사직봉이 있고 신상동과 북리 사이에 사는 세 개의 봉우리가 나란히 서 있다 하여 삼봉이라 불렸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잇는 고갯길도 있었습니다. 낙산에서 대원리로 넘어가는 낙산고개, 신상리에서 봉해리로 이어지던 덕골고개, 그리고 선아리로 넘어가던 선안고개까지. 하지만 지금은 그 길들이 대부분 사라져 기억 속에서만 남아 있습니다. 마을 골짜기 이름에도 삶이 묻어 있었습니다. 덕골은 지대가 높았던 골짜기였고 뜸북골은 배틀의 북처럼 생긴 지형이라 그렇게 불렸습니다. 비석이 서 있던 비성골, 일학제라는 서당이 있어 서당골이라 불린 골짜기와 6마리의 양이 풀을 뜯는 듯한 형상이라 하여 붙여진 육양골까지. 옛사람들이 자연과 지형을 바라보며 붙인 이름들이었지만 개발로 인해 대부분 그 모습을 잃어버렸답니다. 한편 저수지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 주던 중요한 터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토산제는 경상도 석찬지리지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역사가 오래된 저수지로 마을 이름을 따 토산제라 불렀고 때로는 토담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논과 밭을 적셔주며 생명을 이어가게 한 젖줄 같은 곳이었지요. 한때 매립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진량읍의 명소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산책과 휴식을 즐기는 힐링 장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 송제라 불린 솔못 저수지는 주변에 소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으로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진량공단이 들어서면서 매립되어 지금은 공장 부지로 바뀌었습니다. 덕골에 있던 덕골못은 지금도 조용히 있으며 줄이 많았던 줄못은 개발로 매립되었습니다. 이렇듯 산과 골짜기 그리고 저수지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삶을 품은 신상리의 터전이었습니다. 비록 개발로 많은 것이 사라졌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신상리 사람들의 땀과 이야기가 바람결에 실려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사람들의 삶이 남긴 흔적도 곳곳에 서려 있습니다. 경산휴게소 일대에는 삼국시대 무덤이 모여있는 고분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상리 고분군으로 조성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선조들의 삶과 죽음이 깃든 마을의 신성한 곳이었답니다. 그리고 1822년에는 사직봉 아래에 사산정이라는 서당이 세워졌습니다. 청도김씨 각헌 김용 선생이 머물렀던 곳인데 개화기에는 신학문을 가르치던 배움터로 진량초등학교의 뿌리가 되었지요. 도로 확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금은 영모제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으며 안에 있는 수백 년 된 은행나무가 오랜 세월 마을의 역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낙산 아래에는 인천 최씨의 우모소인 낙산제가 있답니다. 현판은 성주에 살던 극암 이기훈 선생이 썼다 하며 지금도 고즈넉한 기운을 전해줍니다. 또 김사총 선생이 학문을 가르치던 취송정, 배응남 선생의 우모소인 효양사, 장지한 선생이 후학을 양성하던 일학제라는 서당도 이 마을의 유학 정신을 지켜왔습니다. 진량공단이 들어서면서 최병원 선생이 강학하던 하락제는 철거되었지만 그 유업인은 낙산제 옆에 세워져 잊히지 않은 채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4년 진량면이 생기면서 이 마을에 진량면 사무소가 들어섰고 현재는 신상삼리 토산지 옆으로 옮겨져 진량읍 행정복지센터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외 진량초등학교와 신상중학교, 진량중고등학교, 우체국, 파출소, 농협까지 진량의 주요 기관들이 모두 이곳에 자리해 진량읍의 행정과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상리는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삶의 흔적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 흔적들은 지금도 마을을 걸을 때마다 조용히 속삭이며 옛사람들의 숨결을 들려줍니다. 이러한 마을의 학문을 사랑하며 벼슬길을 마다한 한 선비가 있었답니다. 그는 조선 후기의 대학자 무감 백흑소 선생입니다. 1819년 하양현 낙산면 내토리 지금의 신상삼리 안골에서 태어난 그는 일찍부터 총명하여 7살에 스스로 글을 깨우쳤다고 합니다. 어려서 부친에게서 글을 배우고 자라면서는 직제 김익동과 정제 류치명 같은 영남의 큰 학자들에게 성리학의 깊은 뜻을 전수받았습니다. 1850년 철종 즉위 기념으로 치러진 과거 시험에서 생원시 1등으로 장원급제했으나 그의 마음은 벼슬길에 있지 않았습니다. 백흑소 선생은 관직을 거부하고 안골에 효산서사를 짓고 후학을 가르치며 학문과 예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검은고 소리와 함께 시를 읊으며 자연과 더불어 살았던 그의 삶은 세속의 영광보다 진리와 도덕을 좇은 진정한 선비의 길이었습니다. 1851년에는 스승 김익동과 함께 낙산 사산정에 모여 상제의 집록을 편찬했습니다. 이 책은 상례와 제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복잡한 예법을 실생활에 쓸 수 있도록 간소화해 조선 후기 영남 지역의 예학을 집대성한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비록 저자가 김익동으로 기록되었지만 책 대부분은 백흑소의 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는 학문을 이어가는 일 외에도 책문을 지어 삼정의 문란을 고발했고 부친의 제사 문제로 고민하며 대구 해동촌면에 살던 스승 최유술에게 상례의 절차를 묻기도 했습니다. 또 어버이 산소에 석상을 세우며 부모를 기리는 효심을 드러냈습니다. 봄과 여름에는 과거를 준비하는 제자를 가르치고 가을과 겨울에는 경전을 강론하며 하양 고을 선비들에게 학문의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검은고를 연주하며 읊은 시 효산서사에는 속세의 번다함을 벗어나 학문과 자연 속에서 참된 삶을 추구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시를 제가 번역하여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산을 마주하고 강사에서 검은고 연주하니 봄날 연못에는 물고기와 새들 한가롭구나. 속세에 어지러운 한 가지 일을 막 끝내고 서책 노인 삼칸집에 돌아와 심신을 추스르네. 허들은 청풍을 보내 우라를 식혀주고
물결은 고운 달빛 머금고 안색을 펴주네. 밤낮 경영한 일 실추시킬까 두렵지만 천심이야 정상으로 돌아오기 마련인 것을. 말년에 그는 살해간료를 저술했습니다. 이는 상례와 제례뿐 아니라 관례, 혼례까지 포함해 조선시대 관원상제를 집대성한 책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유무는 제자와 후손들에 의해 무감집으로 엮여 학문의 향기를 후대에 전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정신은 오늘날 신상리의 바람과 토산지의 물결 속에 조용히 깃들어 있겠죠. 오늘날 신상리는 논밭도 옛 마을길도 사라지고 공단과 아파트가 마을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천천히 걸어보면 영모제 제실에 서 있는 오래된 은행나무가 묵묵히 지나가는 세월을 지켜보고 있고, 한때 학문을 사랑한 선비가 검은고를 타며 읊던 시의 울림이 토산지의 물결 속에 조용히 깃들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답니다. 경산에 오신다면 신상리의 토산지를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화된 시각적 소음 속에서도 은은하게 퍼지는 학문의 향기와 옛사람들의 숨결이 여전히 이 마을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상리의 사연을 담아 노래한 토산의 추억을 함께 감상하시며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경산의 마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산곡곡 마을 따라 노래 따라 채널 극작가 이용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산지의 물결 따라 솔빛 향기 불어오니 낙산 고개 달빛 아래 그리움도 흘러가네. 너와 내가 걷던 길은 바람결에 흘렀지만 사랑했던 추억만은 토산지에 남아있네. 토산이여 토산이여 그리움을 안고 낙산의 바람결에 그대를 생각하네. 토산이여 토산이여 사랑만을 품고
바람 따라 우리 서로 손을 잡고 이 내 사랑 그대 사랑 영원토록 흐르